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8월 5일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어졌습니다. 자,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환율 상승의 국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즉 평가가 우리 돈의 가치의 평가가 절하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출은 증가되어집니다. 수출 채산성이 좋아져서 수익성이 좋아져서 수출은 증가되어지고 수입은 감소되어집니다. 즉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은 감소되어지고 아울러 수입 상품 중 수입 원자재 가격 등 여러 가지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물가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외국 자본은 해외로 유출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환율 하락 시는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인상, 즉 우리 돈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미국에 우리나라 청바지 한 장을 10달러로 수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1200원으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출 대금으로 미국으로부터 10달러를 가지고 왔을 때 이 10달러를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환전하면은 1달러당 1000원일 경우에는 10달러를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환전을 하면 만원이 될 겁니다. 만원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율이 상승한 후 1달러당 1200원이 되면은 10달러는 1200원으로 환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회사는 수익이 증가되어지고 이 수익 증가로 더욱더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청바지 가격 또한 10달러 이하로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환전해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수출은 또 증가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으로부터 청바지를 10달러에 수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환율 상승 전 1달러당 1000원일 때는 10달러짜리 청바지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돈 1000원이 지출되어집니다. 그러나 환율이 상승 후 1달러당 1200원이 되었을 때는 10달러짜리 청바지를 수입하기 위해서 우리 돈 1200원을 지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청바지를 수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우리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수입은 감소되어지겠죠. 미국 청바지를 수입하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이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잘 안 팔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 감소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환율 상승 측면입니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1200원으로 이렇게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하락되어졌고 이렇게 우리 돈 가치가 하락되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증가되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따라서 수출은 증가되어집니다. 아울러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익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입은 감소되어집니다. 그리고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한국 돈을 가지고 있어야 달러로 환전이 가능하겠죠. 그죠? 즉 1달러를 환전하는 데 있어서 종전에는 1000원 가지고 있으면 1달러를 바꿔 가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은 우리 돈 1200원이 외국 사람 통장에 들어 있어야 1달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은 불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 자본은 유출되어지겠죠. 그죠? 자, 이것이 환율 상승의 측면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으로 조금 지루하더라도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고 경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둥이 금리와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리는 저번 시간 공부를 했고, 자, 환율 내용을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하락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죠. 자, 1달러를 바꾸는데 1200원인데 1달러당 1000원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돈을 적게 들이고 1달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 절상입니다. 이럴 때 수출은 감소되어집니다. 수출 채산성, 수익성이 약화되어지기 때문에 수출은 감소되어지고 수입은 증가되어지죠. 왜냐하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국내 물가도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국내 물가도 하락하게 되어지고 외국 자본은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예를 들어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일하되어졌을 때, 즉 평가절하되어졌을 때, 자, 수출 측면을 한번 봅시다. 미국의 우리나라 청바지 1달러를 10달러로 수출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청바지 한 장을. 자, 1달러당 1200원에서 1달러당 1000원으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앞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수출 대금, 즉 10달러를 미국으로부터 받았죠. 그죠? 그럼 이 10달러를 우리가 원화로 환전을 하면은 1달러당 1200원일 때는 10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12,000원으로 환전할 수가 있는데 환율이 하락하면은 1달러당 1000원으로 이렇게 하락하면은 10달러를 벌어들였더라 하더라도 이게 국내에서 1000원으로밖에 환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출회사는 수익 감소로 수출을 감소시키고 청바지 가격을 12달러로 올려야 환율 하락 전의 수익과 동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출을 할 때 이 청바지 가격을 한 장에 10달러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12달러로 수출해야 어떻습니까? 청바지 가격을 올려야 환율 인하 전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 채산성이 약화되어져서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미국으로부터 청바지 10달러를 수입하는 수입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환율 1달러 1200월 때는 청바지 10달러짜리 하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12,000원만 지출하면 되는데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으로 하락했을 때는 만원을 지불해야 되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더 청바지 한 장을 수입하기 위해서 더 적은 돈, 그죠? 만원이니까 더 적은 돈을 지불하면 되니까 수입이 증가되어진다는 거죠. 즉 미국 청바지를 수입하는데 더 적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은 제고되어져서 수입은 증가되어진다는 겁니다. 앞서와 반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자 1달러당 1200원에서 1달러당 1000원으로 이렇게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죠. 이는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가격 경쟁력이 감소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출은 어떻습니까? 감소되어지겠죠. 그죠? 자, 가격 경쟁력이 감소되어진다는 것은 1달러를 수출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봤자 종대에는 1200원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원밖에 못 바꾸니까 더 비싼 가격으로 수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감소되어지고 따라서 대외적인 수출이 감소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수입 상품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락되어지겠죠. 그죠? 수입 상품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1달러짜리를 수입하는데 1200원 들다가 지금 1000원밖에 안 드니까 더 적은 한국 돈으로 어떻습니까? 적은 한국 돈으로 수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입이 증가되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이 수입 제품의 가격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외국 투자자는 더 적은 돈으로 달러를 환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1달러 환전하는데 한국 돈 1200원이 들었는데 이제는 1000원만 입금되어져 있으면 1달러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은 들어온다, 유입한다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서 환율 상승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환율 하락 측면은 조금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들어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어졌습니다.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서 환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 재무부는 2019년 8월 15일입니다. 저번 달에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 것은 1994년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스티븐 뮤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했다며 지정 이유를 밝혔다. 2009년 8월 15일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지는 포치를 기록했다. 자, 포치라 하는 거는 7이라 하는 거는 이거 숫자 7이고 포치라 하는 거는 7달러를 이렇게 7달러 선이 이래 있으면은 7달러 선을 이렇게 못 넘어가도록 막고 있다가 이걸 이제 포기해서 7달러 선을 넘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위안화 가치가 5달러 달러당 6달러 이렇다가 7위안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올랐다는 것은 중국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중국의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중국은 이렇게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수출을 정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국 통화 가치가 평가절하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수출이 증가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국 통화의 환율이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수출이 증가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국 통화 가치를 어떻습니까?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를 두고 미국은 환율을 통제하는 중국 당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치를 사실상 허용했다고 판단했다. 자,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수출품 가격도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울러 이렇게 중국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중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겠죠. 그죠?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어져서 더 어떻습니까? 저렴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저렴하게 중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올리기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중국 제품에 대한 어떤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이 그럼 관세를 부과하면은 이 관세 세금 값이 중국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 국제 시장,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어떻습니까? 떨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수출품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평가 절하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했다? 환율 조작국으로 어떻습니까?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중국은
반고정 환율제이기 때문에 정부 뜻에 따라서 달러와 대비 위안화 환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환율을 어떻습니까? 중국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항상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국이 개입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이 자체가 미국으로서 봐서는 중국 제품의 수출을 중국이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환율의 개념과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